네. 제가 이제 EX 회사를 만나서 주식이나 코인, 뭐 투자 이런 부분은 전혀 관심도 없었고 해본 경험도 없었는데 우선 이 회사를 만나서 처음 코인 트레이딩이라는 걸 시작을 해보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 돈을 가지고 이렇게 쉽게, 처음 제가 든 생각은 되게 쉽게 돈을 번다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차트가 있다 보니까 뭔가 이제 답안지를 보고 있는 느낌. 다른 사람들은 답안지가 없는데 저는 혼자 이 답안지를 쥐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트레이딩을 너무 아무것도 모르는 백지 상태에서 만만하게 생각하고 겁 없이 시작을 했죠. 그런데 코인 트레이딩 시장은 절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게임이 아니라는 거를 점점 시간이 갈수록 이제 알게 돼 갑니다. 코인은 차트를 대부분의 트레이딩 하는 사람들은 차트를 분석해요. 지금 뭐 우리 회사의 오프로님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오랫동안 투자를 개인의 능력으로 차트를 가지고 그 거래를 했었던 사람들은 그만큼의 경험과 노하우와 차트 분석이라는 그런, 어, 기술적 자산? 어, 그런 게 있죠. 기술적 능력,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사실은 코인 시장은, 그런 것들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세력이 움직이는 시장이거든요. 뭔가 확률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세력이 이 가격을 어느 순간 올려야겠다라는 마음이 있으면요, 그냥 올려요. 왜냐하면 그게 법적으로 제재도 받지 않고, 그 다음에 세력은 거래소도 세력이거든요. 그럼 내가 거래소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내가 거래소라면 많은 사람들이 그 비트코인이라는 한 개의 코인, XRP라는 한 개의 코인을 가지고 지금 어디에 예약이 걸려 있고, 롱인지 숏인지 포지션, 예, 현물, 선물 할 거 없이 거래소는 내 포지션을 다 들여다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미 내 패를 다 보여주고 있고, 그 중에서 거래소 입장에서, 세력 입장에서는 세력한테 유리한 쪽으로 가격을 확 올리겠죠. 어떻게 가격을 올리나요? 예, 막 그 큰 자본을 이용해서 그냥 사들이는 거예요. 예, 매수를 막 하면 가격이 오르겠죠. 예, 그렇게 세력이 가격을 쥐락펴락합니다. 그래서 우리 고야 차트가 대단한 게 세력이 어떤 포지션을 갖고 있는지를 AI가 계속해서 지금 9년 이상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고요. 과거의 데이터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라이브로 현재 코인 시장의 움직임을 점수화하죠, 점수화. 저희 회사 AI의 시그널은 점수 기반이에요. 그래서 차트를 실제로 이렇게 보시면, 자, 여기에 지금 현재 6시, 18시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1시간에 한 번씩 코인마다 점수를 AI가 매겨주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고야 도미넌스 33.1포인트라고 되어 있는 이게 바로 점수예요. 지금 이 전체 첫 번째 화면에서 나오는 33.1이라는 숫자는 여기 25일 18시에 나온 전체 코인의 통계 점수예요. 한 개 코인이 아니고 우리 EX에서 총 뭐 한 350여 개의 이미 바이낸스에서 거래되고 있는 코인 차트를 제공해 주는데 그 350여 개의 코인의 통계 점수가 여기 나온 거예요. 네. 이 중에서는 점수가 지난 시간보다 올라간 코인도 있고 내려간 코인도 있겠죠. 그런데 통계가 지난 시간 대비해서 그러니까 17시에 대비해서 18시에 여기 보면 33.1 밑에 네, 빨간색으로 마이너스 나갈 3.7이라고 거라고. 나와 있잖아요. 잠시만요. 음소거 좀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는 거죠? 알겠다. 네. 자, 그래서 음, 제 저는 음소거가 안 됐죠? 네. 그래서 밑에 33.1 밑에 빨간색으로 마이너스 3.71이라고 되어 있는 건 지난 시간 대비 이번 시간 통계적으로 점수가 3.7점 내렸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전체 코인이 내려간 건 아니고 그 중에서도 올라간 코인도 있고 내려간 코인도 있는데 통계 점수가 내려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 점 하나하나가 1시간이에요. 지금 여기 제일 오른쪽 끝이 현재, 밑에 보시면 18시라고 나오죠? 그럼 지난 시간, 지난 시간, 지난 시간, 지난 시간 보시면 이때부터 계속해서 오르락 내리락은 하고 있지만 거의 쭉 내려가는 선을 보실 수 있죠. 점수가 이렇게 빠지고 있다는 건 AI가 7개의 알고리즘으로 점수를 시간당, 1시간당 한 번씩 점수를 계산해 주는데 그 점수가 낮아진다는 건 가격도 점수 따라서 하락할 확률이 높다. 예, 이렇게 간단하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점수 기반이고 처음에 화면에 나오는 점수는 통계 점수고요. 여기 왼쪽에 보시면 리스트가 있죠. 리스트에 들어가시면 지금 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는 비트코인부터 시작해서 시가총액이 시가총액이 무거운 순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350개가 넘는 코인이 리스트가 제공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중에서 이제 하나하나 비트코인을 봤을 때 여기 앞에 보시면 BTC, USDT 이게 이제 테더 기반의 비트코인 그 차트란 얘기예요. 그러면 현재 여기 18시라고 되어 있죠. 제 마우스가 보이시나요? 네, 보이네요. 18시라고 되어 있고 현재 점수가 여기 보시면 64.7점 밑에 86,978은 달러예요. 이거는 바이낸스 기준 현재 가격. 그러면 6시, 저녁 6시에는 점수가 64.7점인데 여기 변동 점수라고 돼 있죠. 비트코인은 지난 시간 대비 8.4점이 내려갔다. 예, 5시 대비 6시에 점수가 내려갔다. 이 뜻이에요. 그럼 여기 BNB 코인은 지난 시간 대비 이번 시간 점수가 12점 올랐네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점수 변동이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점수 기반이다. 그러면 그 점수는 어떻게 매기냐? 우리 회사가 7개의 알고리즘으로 점수를 코인마다 각각 점수를 매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점수를 어떻게 매기는지가 사실은 우리 알고리즘, 그러니까 우리 회사 시그널이 맞냐 안 맞냐, 왜 시그널이 맞지? 이게 이제 근간이 되는 거죠. 그게 만약에 타당성이 있으면 이 시그널을 신뢰해도 되겠죠. 그래서 그 내용이 보시면 잠시만요. 네, 여기 있죠. 7가지 알고리즘인데 그중에 3가지를 저희 회원들한테 공개를 해요. 첫 번째는 이제 실시간으로 호가창을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갑의 움직임을 시간으로 보고 있고, 거의 어, 코인 가격을 결정하는 건 현물 시장보다 선물 시장이 훨씬 크기 때문에 선물 시장의 그 기준으로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선물이 롱 포지션이 많은지 숏 포지션이 많은지 그런 것들 청산 라인도 실시간으로 점수를 매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차트를 구독하지 않고 시중에서 혼자 트레이딩 하시는 전문 트레이더들도 이런 자료들을 유료로 사이트를 활용해서 보거나 정보를 수집해서 본인이 판단해서 트레이딩을 하죠. 그런데 저희 회사는 요 3가지 외에 더, 네, 총 7가지 알고리즘으로 시간마다 점수가 라이브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내가 트레이딩을 할 때 그 순간의 데이터를 수집해서 하는 거와 우리 AI는 분 단위로 계속, 초 단위, 분 단위로 계속해서 데이터를 수집해서 라이브로 이렇게 시그널을 내보내주는 거는 정말 큰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그널이 확률이 굉장히 높게 지금 맞추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기초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트레이딩을 할 때 제가 처음에 그랬던 것처럼 기준 없이 시작을 하잖아요. 그냥 막연하게 내가 돈을 가지고 예, 롱숏으로 베팅해서 돈을 벌고 그렇게 막연하게 시작을 하다 보니까 저도 처음에 구독을 하고 거의 한 6개월 정도는 정말 헤맸고요. 6개월 이후에 유명 대표님의 그 후원을 받으면서 트레이딩의 기본을 잡아가긴 했는데 수익을 내는 기본은 시바지너고라는 트레이딩 기법으로 잡았고 그다음에 내 자산을 모아가는 것은요. 정말 내가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코인 시장을 내가 어떻게 활용해서 내 자산을 늘려갈지의 기준을 처음에 반드시 세우셔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코인 시장은 현물 시장과 선물 시장으로 나눠져 있죠. 그런데 선물을 저는 처음 해봤기 때문에, 어, 선물로 돈을 많이 벌어서 음, 트레이딩으로 수익을 잘 낸 다음에 선물로 내가 뭐 5천만 원, 1억 큰 돈, 저한테는 그 당시에는 큰 돈이었어요. 그렇게 큰 금액을 내가 지금은 돈이 얼마 없지만 시드가 얼마 없지만 트레이딩을 열심히 선물로 써서 선물로 해서 큰 시드를 만들어서 그때 네, 리플이나 비트코인 같은 좋은 코인을 현물로 사야지.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처음 시작하실 때는. 저도 그랬고. 그래서 처음에는 현물에는 전 관심이 없었어요. 네. 뭐 비트코인도 한 개도 없었고, 0점 몇 개도 없었고요. 리플도 거의 현물로 사놓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를 부자로 만들어주는 건 이 현물이라는 걸 잊지 않으셔야 돼요. 현물을 차곡차곡 모아 놓으셔야 내가 모아 놓은 현물이, 리플이 10,000원 가고 10만 원 갔을 때 나를 큰 부자로 만들어 주거든요. 그래서 선물은 내가 현물을 모을 수 있는 도구로 사용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선물은 우리가 이제 시작해보는 정말 병아리 단계이기 때문에 정말 경우의 수도 많고 경험도 많이 필요한 이 트레이딩 시장에서 선물은 리스크가 반드시 있습니다. 내가 경험이 부족한 만큼 반드시 있어요. 모든 경우의 수를 다 겪고 나서도 확률에 따라서 승패가 좌우되는 건데 우리는 아직까지 한 번도 운전을 해보지 않은 초보 운전이란 말이에요. 자, 제일 처음 한 번도 운전을 해보지 않은 사람의 입장에서 운전대를 잡으면 가다가 갑자기 골목에서 뭐 아이가 튀어나올 수도 있고, 예, 내가 교차로를 건너는데 노란불이 켜질 수도 있고, 그죠? 뭐 여러 가지 운전을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그런 다양한 경우가 생기잖아요. 또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런 경우가 생겼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하냐니까 제일 트레이딩을 잘하는 실력자냐 아니냐를 판가름하거든요. 수익을 무조건 잘 내는 게 아니라요. 트레이딩은 대응을 잘하시는 분이 진짜 트레이딩을 잘하시는 분이에요. 수익은 어차피 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희 EX 차트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내가 들어가는 진입 포지션만 잘 잡고 들어가시면 욕심 부리지 않는다면 수익은 납니다. 그런데 수익이 나지 않았을 때 그걸 대응하는 능력에 따라서 자산가가 되는 사람, 계속해서 잃는 사람,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응하는 방법을 배울 때까지는 이 선물은 내가 돈을 잃을 수밖에 없다고 반드시 그렇게 생각하고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무리 저희가 소액으로 하세요 해도 본인들이 현재 돈이 급하거나 저도 처음에 그랬고요. 예. 그런 분들은 귀에 들리지 않아요. 그냥 일단 될 것 같다는 막연한 기대심으로 금액을 어딘가에서 자꾸 끌어와서 예, 내가 10만 원 가지고 아무리 트레이딩 해봐야 몇백 원, 몇천 원 벌어서 이게 성에 안 차니까 자꾸만 내가 계속해서 내 트레이딩 실력이 아직까지 확률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빨리 돈을 벌어야 되니까 1%만 수익이 나도 그래도 몇만 원, 몇십만 원은 돼야지 하면서 막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의 시드를 처음부터 이 선물에다가 준비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선물은 우리 마음대로 그렇게 되지 않아요. 예, 많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경우를 어떻게 대응하냐를 동안 배우셔야 돼요. 그 한 달 동안 여러 가지 경험을 해서 그 대응하는 방법을 배우시면 그 이후부터 내가 어떤 기준으로, 나만의 기준으로, 나한테 맞는 트레이딩의 기준을 찾으셔서 그 기준으로 1%씩 몇 번, 아니면 나는 2%씩 몇 번, 그런 확률이 딱 생기면 그부터는 선물에 시드를 조금씩 투입하면서 내 마이너스를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을 키워가면서 이렇게 시드를 늘리시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반드시 현물과 선물을 두 개의 계정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이거는, 어,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정말 맞는 말이라는 걸 아마 경험을 하실 거예요. 제가 현물은 한 개도 없고 선물만 했을 때 막 2천만 원, 4천만 원 가지고 트레이딩을 할 때는
계속해서 자산이 늘어나는 듯 하다가 오히려 제자리, 또 조금 늘어나는 듯 하다가 더 마이너스, 막 이렇게 됐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현물을 과감하게 제시드의 80%를 현물로 하고 20% 가지고만 트레이딩을 하면서부터 자산이 점점점 늘어났어요. 그리고 시간이 늘수록 자산이 늘어나니까 비율을 더 90%로 현물로 가져가고 10%만 가지고 선물을 해도 계속해서 이기는 게임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내가 차트를 구독하고 현재 지금 돈이 정말 조금밖에 없다 하더라도 내 시드, 예를 들어 100만 원이면 100만 원, 100만 원에 90%는, 예, 90만 원은 현물로 사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 10%, 10만 원을 가지고 한 달 동안 저희가 안내하는 방법대로 트레이딩을 하시고 그 한 달 동안 많은 경험을 해보시고요. 한 달 동안 이제 나는 1% 수익을 내는 거는 할 수 있겠어 라는 자신감이 생기면 그때는 이 시드를 또 조금 늘리시는 거예요. 처음에 10만 원으로 연습했다가 그 다음에 50만 원으로 늘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계속해서 꾸준하게 또 수익률이 나오면 그 다음은 100만 원, 그 다음은 200만 원 이렇게 시드를 그렇게 늘려가면요. 대응하는데도 이 감정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기는 게임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선물은 반드시 소액으로 한 달 동안 많은 해봐야 될 경험을 다 해보시고 그 안에서 나만의 기준을 찾아가는 그런 기준을 찾는 기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물을 모아가고 싶은 현물을 목록을 정하세요. 비트코인, 저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 XRP, 제 가장 좋아하는 코인 두 가지고요. 시가총액 10위권 아니면 5위권에 있는 좋은 코인들을 현물 코인에 대한 공부도 좀 하시면 좋죠. 좀 길게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제 나는 비트코인과 리플을 모을 거야. 그러면 우리 그 현물 계정에서 처음에 100만 원 가지고 설명을 해볼게요. 내가 이제부터 EX 차트를 가지고 트레이딩을 할 건데 시드가 100만 원이에요. 그럼 100만 원 중에 90만 원은 리플을 사야지라고 결정을 하신다면 이 리플을 어디에서 살 건지를 정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현물도 다시 자세하게 들어가면 어, 트레이딩을 하는 계정과 그냥 정말 오르든 내리든 상관없이 나는 10년 후를 바라보고 그냥 개수로 모아가는 계정.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해야 되거든요. 현물도. 네. 그래서 처음엔 복잡하게 들리실지 모르는데 이렇게 원래 투자는 분산을 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현물을 아예 안 파는 열리지 않는 지갑. 우리 옛날에 돼지 저금통에 동전 넣고 돼지 저금통이 꽉 차면 배를 갈라야만 동전을 꺼낼 수 있잖아요. 여는 데가 없어요. 그런 돼지 저금통, 현물 돼지 저금통 하나를 만드시고 또 나머지 현물은 사고 팔고 하는 현물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하셔야 되고요. 선물 계정은 10만 원으로 한 달 동안 연습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해야 될 건 100만 원을, 1000만 원을 만들어 보셔야 돼요. 그래서 매일 3%씩 이 100만 원을, 선물에 100만 원을 딱 만든다. 이제 내가 수익률이 계속 꾸준히 나온다고 했을 때, 내 시드를 100만 원을 딱 장착을 하세요. 그렇게 해서 하루에 3%의 목표를 가지고 매일 100만 원을 3개월 동안 빼쓰지 말고 3%씩 차곡차곡 수익을 내는 거예요. 그럼 복봉리로 100만 원이 3개월 후에 1,400만 원이 되거든요. 매일 3%씩 수익을 내면. 자, 오늘 100만 원 가지고 3% 수익 냈어요. 103만 원이죠. 다음 날은 103만 원 가지고 3%를 수익 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하면 1,400만 원이 됩니다. 100만 원이 3개월 후에 최소 3%예요. 예. 그래서 1,400만 원이 되면 3개월 후에 그 중에서 1,000만 원은 또 현물 지갑으로 이체하셔야 돼요. 출금하셔야 돼요. 예. 그리고 400만 원 가지고 또 트레이딩을 하는 거예요. 매일 3%씩. 그렇게 했을 때 이 400만 원이 2천만 원이 넘어요. 이제 시드가 100만에서 400만 원이 됐으니까. 그럼 그 2천만 원 중에서 또 1,500만 원은 현물 사요. 그리고 또 500만 원 가지고 또 2, 3개월 매일 3%씩 복봉리로 트레이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내 자산을 잃을 일이 있을까요? 없죠. 왜냐면 난 처음에 현물의 80%, 90%를 갖고 있고 선물은 얼마로 시작했어요?
100만 원으로 시작했어요. 그렇게 해서 3개월 성공했을 때 1000만 원을 만들어서 다시 현물 계정으로 나누 가면 400만 원으로 선물을 한다고 해서 이걸 다 청산당한다 하더라도 나는 돈을 벌었어요. 선물로 1000만 원을 사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첫 번째 목표를 달성을 하시면요. 그때부터는 잃지 않는 트레이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자금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제 선물을 시작하다 보니까 자꾸 조급해지고 빨리 시드를 늘려야 되고 내가 구독료도 구독 기간 동안에 빨리 회수를 해야 되니까 자꾸 마음이 조급해지죠. 빨리 가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한 발짝씩 한 발짝씩 언젠가는 다시 돌아오게 돼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냥 차라리 처음부터 스텝이 어긋나지 않게 천천히 한 발짝씩 가는 게 오히려 더 목표치에 도달하는 거는 훨씬 빠릅니다. 예. 그래서 이 계정 나눠서 하는 거를 반드시 지키셔야 되고요. 선물은 10만 원이나 50만 원 미만, 내가 부담스럽지 않은 다이로도, 오늘 당장 다이로도 아깝지 않은 돈으로 1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를 가지고 한 달은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한 달 연습하고 나서 연습이 됐다. 그러면 이제 100만 원을 투입해서 100만 원으로 3개월 동안 1000만 원을 딱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총 4, 5개월 정도가 되면 이 계획대로 됐다고 했을 때 1,400만 원이 만들어지죠. 네. 그러면 구독료 빠지고 내시드도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자꾸 아니야, 나는 이렇게 하면 더 잘할 것 같아. 그런 거는 절대 없더라고요. 예. 왜냐면 이게 100, 거의 90% 이상 심리 게임이기 때문에 내가 이걸 안전하게 관리하면서 하지 않으면 한순간 사람은 심리가 흔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순간 내가 판단을 잘못했을 때 내가 차곡차곡 모아놓은 시드가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0이 되는 그런 진짜 아찔한 그런 상황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강의 때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려도 다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지만 또 모르게 본인들만 알게 이렇게 어, 실수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나중에 지나고 나면 이제 나 예전에 그랬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들으면 제가 되게 속상한데 저도 처음에 이제 이런 그 기준을 이야기해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많은 학원비를 내고 배웠죠. 네.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지금 오시는 초보자분들은 안 겪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가 이런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따라만 하시면, 아, 그렇구나 하고 저희가 먼저 해본 저희들이 안내해 주는 대로 따라만 하시면, 1000만 원이 안 돼, 1400만 원이 안 되면 어때요? 800만 원만 돼도 좋죠. 500만 원만 돼도 좋죠. 예,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선물에 많은 돈을 절대 넣으려고 하시지 마시고, 한 달간은 반드시 저희가 안내해 드리는 대로 기본, 기초를 배우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코인 트레이딩은 투자와 트레이딩으로 나눠서 생각하셔야 된다. 투자는 길게 가지고 가는 현물, 트레이딩은 매일 사고팔고 하면서 생활비도 벌고, 시드도 만들고, 그렇게 하는, 그렇게 이제 개념을 좀 나눠서 생각을 하세요. 자, 선물은, 우리 오늘 제가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분은 선물을 해보셨기 때문에 내용은 다 아시죠? 예. 선물은 이 코인이 내가 정한 코인이 내가 결정한 코인이 내가 거래할 코인이 이 시간 이후로 가격이 상승할지 하락할지를 미리 맞추는 게임이잖아요. 그래서 올라갈 것 같으면 올라간다 롱에다 베팅하고 내려갈 것 같으면 숏에다 베팅을 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트레이딩 선물 트레이딩을 연습할 수 있는 기간 한 달 동안 내가 해봐야 될 게 딱 두 가지예요. 이거는 정답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트레이딩의 방법은 정말 다양하거든요. 많은 유튜버들이 본인만의 트레이딩 방법을 가지고 뭔가 막 이렇게 뭐 볼린저 밴드를 이용하는 거, 뭐 이동평균선을 이용하는 트레이딩 방법, 여러 가지 기술적인 방법들을 알려주고 공유하고 있죠. 이제 뭐 트레이딩 스쿨 학원 같은 데도 돈 주고 배우는 학원도 있고요. 아무튼 그런데 저희가 EX라는 이 차트에서 뭘 보여주죠? 세력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세력의 움직임을 시그널로 보여줘요. 신호로. 그럼 이 신호를 가지고
신호를 활용해서 내가 어떻게 돈을 벌 수 있을까? 이게 이제 EX의 트레이딩 방법인데요. 가장 간단하고 쉽게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0단계와 1단계가 있어요. 0단계는 그냥 롱 뜨면 정말 단순하게요. 롱 뜨면 사고 쇼 뜨면 파는 거예요. 현물로 생각했을 때. 선물은 어떻게 하냐? 롱 뜨면 롱으로 베팅하고요. 쇼 뜨면 리버스라는 버튼을 누르면 내가 현재 롱으로 진행 중이다가 리버스 버튼을 누르면 갑자기 포지션이 롱에서 숏으로 확 바뀌어요. 그럼 내가 수익 구간이었으면 익절이 되고 그때부터 숏으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0단계는 여기서 만약에 내가 롱 알람을 받고 롱을 잡았다면 쭉 수익 보다가 다시 거의 똔똔 정도로 왔을 때 숏이 떴죠. 그럼 리버스 버튼을 누르면 이때부터 숏으로 진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조금 손실이거나 예를 들어 만약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여기서 롱 뜨면 여기서 알람이 오거든요. 여기서 샀어요. 사서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계속 올라갈 줄 알고 기다렸더니 다시 이렇게 가격이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숏 알람이 왔을 때는 가격이 이 정도 내려왔을 때 숏 알람이 와요. 그러면 이때는 마이너스 지금 보시면 뭐 한 1.8% 정도잖아요. 이렇게 수익 구간이 있었는데 더 갈 줄 알고, 왜냐면 시그널이 계속 L1이었으니까요, 여기에. L1이었으니까 더 갈 줄 알고 기다렸더니 자꾸 안 가고 내려오더니 숏 알람이 뜬 당시에는 이미 마이너스까지 와버렸죠. 예. 그래서 이때 리버스를 딱 누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부터 내가 여기서 진입한 게 마이너스 0.95% 정도 손절이 되고 다시 숏으로 진입이 되죠. 그러면 여기서 숏으로 진입해서 여기까지 큰 수익이 났어요. 여기까지 큰 수익이 나다가 더 갈 줄 알았는데 더 안 가고 여기까지 올라와 버렸어. 네, 이 타이밍에 또 L 알람이 딱 와요. L2가. 그러면 여기서 익절. 그러면 10% 정도 익절을 하고 다시 여기서 리버스를 눌렀으니까 롱으로 진입이 되죠. 그럼 다시 롱에서 쭉 수익이 나다가 더 갈 줄 알았는데 다시 내려와요. 쇼 알람이 왔어요. 또 0.3%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0단계예요. 그러니까 계산하지 않고 그냥 롱 뜨면 롱으로 진입, 쇼 뜰 때까지 기다렸다가 쇼 뜨면 리버스, 다시 롱 뜨면 리버스. 계속 그냥 시그널대로 따라하는 게 0단계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0단계로 했을 때 어, 어떤 점이 좋냐면요. 그냥 공부를 안 해도 돼요. 차트를 안 들여다봐도 돼요. 그냥 내가 알람 하나만 등록을 해놓고 코인 하나와 그 코인을 알람에 등록을 해놓고 알람이 뜰 때마다 리버스 버튼만 누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자, 100% 수익만 나는 게 아니라요. 아까처럼 손실 구간이 조금 나다가 크게 움직일 때 그 손실 구간을 만회해요. 그리고 또 조금 손실 나다가 크게 움직일 때 만회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0단계는 긴 기간 동안 하시는 게 중요해요. 내가 만약에 이때 0단계를 시작했어요. 계속 손실이겠죠. 이때 횡보니까. 계속 손실만 보다가 에이, 나는 이거 안 맞는 것 같아 하고 여기서 그만두면 그 다음에 수익을 이걸로 다 만회를 해야 되는데 내가 못 참고 여기서 그냥 그만두잖아요. 그러면 나는 여기서 실컷 손실만 보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실패로 끝나는 거죠. 그래서 0단계의 포인트는 기간을 채우셔야 돼요. 한 달이나 두 달 동안 꾸준히 하셔야 그 손실, 횡보 때 손실 본 구간이 크게 움직일 때 그때 만회가 된다는 게 바로 0단계의 포인트입니다. 저희가 지금 프리미엄 차트를 한 달 동안 이렇게 저장을 해두잖아요. 한 달 데이터를 보시면 세력들은 이 횡보 때는요, 세력의 개입이 없어요. 많은 개미들이 서로 올리고 내리고 막 팽팽한 힘으로 가격이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쫙 내렸다는 건 세력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세력이 내릴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횡보 때는 큰 수익도 안 나고 큰 손실도 안 나요. 그런데 움직일 때는 저희가 세력을 움직임을 잡아내기 때문에
어디가 이 횡보의 끝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라이브로 보면, 그죠? 지나고 보면, 아, 여기가 진짜 시그널이었네. 아, 여기가 시그널이 알 수 있지만, 라이브로 보면 알 수 없어요. 지금도 보시면, 이게 현재 횡보인지, 여기서 더 내려갈지, 아니면 여기서 이러다가 올라갈지, 아무도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시그널대로 따라하는 겁니다. 그래서 0단계 포인트는 긴 기간 동안 따라 하셔야 되는 게 포인트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자, 나는 손실 보는 게 진짜 싫어. 아무리 0단계라도 그냥 손실 보는 게 싫어. 그러면 욕심을 낮추시고, 진입하고 1% 정도만 입절을 걸어 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쇼 뜨고 1% 먹고 나오고, 롱 뜨고 1% 먹고 나오고, 쇼 뜨고 1% 먹고 나오고, 그러면 더 확률이 높아지겠죠. 예, 거래도 좀 더 많이 하실 수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다. 그래서 익절을 내가 걸어도 되고요. 아니면 시그널대로 따라 하셔도 되고. 그래서 나는 차트를 들여다볼 시간도 없어요. 너무 어려워요. 뭐, 못하겠어요. 고야 라인에 있는 게 없어요. 그러시면 그냥 알람 등록해놓고 0단계 리버스만 누르시면 된다. 그게 이제 0단계고요. 0단계도 익절을 거는 게 있고 시그널 바뀔 때마다 리버스를 누르는 게 있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자, 그 다음 1단계. 1단계가 바로 트레이딩의 기본을 배우면서 이것저것 다 해볼 수 있는 이 시바진 어고라는 트레이딩 방법이 바로 1단계예요. 1단계는 우리 깜빡이 시그널을 가지고 시그널이 바뀌면 진입한다, 어디서 고야해서 이 뜻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차트를 보시면 여기 보세요. 고야 라인이 딱 기준선인데 고야 라인을 기준으로 가격이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1단계에서 봐야 될 것들은 이런 많은 시그널과 보조지표가 있지만 이런 건 전혀 보시지 마시고 깜빡이 시그널과 핑크색 고야 라인만 기준으로 가지고 내가 트레이딩의 기본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1단계. 얼마 동안? 한 달 동안. 그럼 한 달 동안 내가 이 기본 연습을, 기본기 연습을 하는 동안은 돈을 벌어야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 내가 대응하는 방법을 충분히 배워야지라고 생각해야 되는 게 1단계예요. 0단계도 마찬가지고. 이 한 달 동안만 돈 벌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반대로 갔을 때 어떻게 대응할지를 연습하는 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한 달의 기간 동안에 내가 돈을 벌어야지라는 목표를 가지고 트레이딩을 하시면요. 음, 트레이딩의 기본을 배우기가 어려워요. 예. 그래서 욕심을 내려놓고 흐름을 배우고 대응하는 방법을 한 달 동안 배워야지라는 목표를 갖고 시작하시면 한 달 동안 대부분을 다 배우실 수 있어요. 그러면 한 달 이후에 그때부터 시드를 50만 원, 100만 원 투입을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계획대로 3개월 동안 집중해서 1,000만 원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일지를 쓰시다가 수익이 안 나요. 네, 수익이 안 나요는 1단계의 목표가 아니에요. 수익을 내려고 하다 보면 배워야 될 거를 못 배운다니까요. 그래서 중요한 점들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1단계는 손실을 잘 보는 방법, 손실을 줄이는 방법, 반대로 갔을 때 대응하는 방법, 이거를 배우는 기간이다라고 확실하게 생각하고 시작을 하시면 수익이 안 나도 심리가 흔들리지 않죠. 네. 그래서 이제 코인 시장에 들어온 한 달도 안 된 사람이 수익을 내겠다고 하는 거는, 그거는 좀 욕심이 너무 과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 달만 내가 손실 보는 방법을 배워야겠다라고 생각하시고 진행하시면 되고요. 자, 일단 치거신 어고는 들어가는 그 0단계는 시그널이 뜨면, 그러니까 알람이 딱 오면요. 시그널이 뜨는 순간 그냥 진입하시면 돼요. 뭐, 고야 라인이고 이런 거 생각 없이 마켓가로 바로 게임을 시작하시면 되는데, 1단계는 여러 가지 연습이 필요해요. 이제 여기서는 트레이딩의 기본인 것들을 다 배워야 되기 때문에 추세, 그 다음에 타점, 그리고 익절, 손절, 이걸 배우시는 거예요. 네. 1단계에서. 자, 추세는
이 시그널이 추세예요. 깜빡이 시그널이 숏이 뜨면 하락 추세예요. 그러면 세력은 하락, 이제부터 가격을 내릴 거야 라는 걸 우리 고야가 점수로 파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딱 숏을 띄워줬는데 세력들은 내릴 때 절대 한 방에 계속 내리지 않죠. 자, 쭉 내려가다가 올라가는 척 해요. 그러다가 또 내려요. 또 올라가는 척 해요. 그러다가 또 내리죠. 그러면 그 올라가는 척 할 때 이 고야 라인을 기준으로 네, 고야 라인 근처까지 왔다가 내려가고 왔다가 내려가고 왔다가 내려가고 이걸 반복해요. 상승할 때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L2를 고야가 띄워준 이유는 세력들이 올리려고 하는 계획을 점수로 파악이 됐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세력들은 막 올라가다가요, 내려가는 척을 해요. 그러다가 어디 맞아요? 고야 라인을 기준으로 맞고 다시 올려요. 쭉 올라가다가 또 내려가는 척을 해요. 또 고야 라인을 맞죠. 그런데 고야 라인이 이렇게 무너지면 숏이 뜨죠. 그러다가 다시 위로 무너졌더니 고야 라인이 뚫렸더니 롱이 뜨죠. 이런 식으로 고야 라인은 내려가지 못하게 올라가지 못하게 막아주는 기준선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본을 알고 계시고 그러면 깜빡이 시그널과 고야 라인만 가지고 이제 트레이딩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현재 비트코인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현재 비트코인의 차트를 이렇게 보시면 현재 가격이 여기고요. 깜빡이 시그널이 뭐가 깜빡이고 있죠? 쫙 봤더니 가까운데 롱이 깜빡이고 있죠. 그 뒤에 숏도 있네요. 이 숏이 떠 있다가 그 이후에 롱이 떴죠. 네, 그러면 이 숏은 죽은 거예요. 이제 생명을 다한 숏이다. 현재는 롱만 살아있다. 그럼 이 롱은 언제 죽어요? 여기서 숏이 뜨면 이 롱은 죽어요. 그때부터는 숏의 세상인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현재는 뭐가 떠 있죠? 롱이 떠 있죠. 지금은 롱의 세상인데, 예, 롱 추세인데, 이 기준이 되어야 될 고야 라인이 뚫려버렸죠. 예, 롱일 때는 캔들이 이 핑크색 고야 라인 위에서만 놀아야 돼요. 이 단단하게 받쳐주는 고야 라인이라는 이 지지가 무너지면 바닥, 예, 내가 지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받쳐주는 바닥이 무너진 거기 때문에 내가 지하로 싹 빠질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보세요. 이번 이 타이밍에 긴 캔들의 몸통이 한 번에 고야 라인을 뚫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게 고야 라인이 무너지고 나니까 그 다음 시간, 이번 시간까지 캔들이 고야 라인 밑에서 못 올라오고 있죠. 그러면 이 롱은 지금 현재 깜빡이고 있긴 하지만 죽기 일보 직전이에요. 고야 라인이 뚫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 롱은 거의 신뢰가 없는 롱이다. 예, 힘이 다 빠지는 롱이다. 힘이 다 빠지는 롱한테 내가 내 돈을 맡길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지금은 추세는 롱이지만 고야 라인이 뚫렸기 때문에 관망해야 되는 타이밍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언제 들어가요? 숏이 뜨면 숏으로 진입하시고요. 이러다가 다시 캔들이 고야 라인 위로 자리 잡으면 그때 고야 라인이 다시 탄탄해지고 캔들이 고야 라인에서 한두 시간 머무르면 두세 시간 머무르면 다시 이 롱이 숏이 안 뜨고 다시 롱이 어, 구사일생, 다시 힘을 받아서 살아난 롱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롱으로 진입하시면 돼요. 그럼 지금 어차피 고야 라인이 뚫리고 캔들이 고야 라인 밑에 있으니까 숏이 뜰 확률이 높죠. 확률이 높으니까 난 지금 숏 뜨기 전에 먼저 숏 잡을래. 아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모든 기준은 시그널이 우선되어야 돼요. 그래서 시그널이 뜨고 나서 시그널이 안 떴다는 건 아직까지 충족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락 추세의 그런 데이터들이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시 롱으로 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숏이 안 뜬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부족한 데이터를 내가 먼저 판단해서 숏으로 들어가시면 안 되고 이 시그널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내가 차트를 켰을 때 현재 깜빡이는 시그널이 뭔지 확인. 만약에 롱이면 롱일 때는 캔들이 고야 라인 위에 있을 때만 롱으로 진입. 만약에 내가 차트를 켰는데 현재 숏이면 예,
언제가 숏이었죠? 이때 숏이었죠? 차트를 켰는데 숏이에요. 숏이면 자, 이렇게. 지금 현재 이렇다고 해볼게요. 뒤에 차트가 없다. 숏이면 캔들이 고야라인 밑에 있을 때만 진입. 네. 그러면 진입은 그렇게 하는데 내가 이 시그널을 보고 잠시만요. 아, 네네. 지금 일단 녹화를 해서 나중에 보여드려야 될 것 같네요. 잠깐 급한 일이 있으셔서 신규분이 나가셨다고 하는데 진행은 계속 하겠습니다. 나중에 녹화로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면 진입은 그렇게 하는데 진입을 했는데 100% 수익만 날까요? 100%는 세상에 없죠. 예. 그러면 여기서부터 바로 공부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1단계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수익이 목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자꾸 내가 수익을 많이 내려고 하시면 배움이 늦어지십니다. 반대로 갔을 때 내가 롱인 줄 알고 롱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자, 이 타이밍에 한번 볼게요. 이 타이밍에. 이게 언제냐면 2시간 전 4시에 차트를 딱 켰는데요. 네, 차트를 켰더니 깜빡이 시그널 롱이고 캔들이 고야 라인 위에 있죠. 네, 조건이 충족됐어요. 그래서 잘 됐다 싶어서 마침 딱 이때 고야 라인에서 롱을 잡은 거예요. 롱. 롱을 잡았는데 내가 포지션을 잡자마자 갑자기 가격이 내려와요. 다음 시간에도 캔들이 고야 라인 밑에서 머무르고 이번 시간에도 캔들이 고야 라인 밑에 있죠. 네. 그러면 롱일 때는 캔들이 고야 라인 위에 있어야 되는데 밑으로 내려왔네. 그러면 이제 숏이 뜨겠구나라고 당황하지 마시고 예, 그 파악을 하시면 돼요. 흐름을. 이제 숏으로 뜰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여기서 숏이 뜨면 가격이 쭉 내려가서 손실이 이만큼 났을 때 숏이 뜰 수도 있어요. 그러면 완전 쿨하게 숏 시그널을 보는 순간 그냥 손절, 클로즈를 누르면 이제 내 계정은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래도 손절하는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내 감정 없이 숏이 뜨면 쿨하게 손절하는 연습을 하는 게 첫 번째 목표예요. 손절 연습. 어떻게든 그 돈을 막 복구하고 회복하려고 하고 이게 아니라 그냥 이 시그널을 믿는 연습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필이면 이때 롱으로 진입했는데 다음 시간까지 현재 마이너스 중이고 언제든지 이번 시간이라도 여기서 숏이 뜨는 순간 생각하지 마시고 게임 끝 클로즈를 누르는 연습이 가장 중요한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될 연습이다. 그게 목표예요. 1단계 목표. 그렇게 해서 손절을 쿨하게 잘하는 어, 연습을 하시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그 손절을 내가 컨트롤해서 손실을 줄이는 연습을 하실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차후에 다음 단계 이제 설명 때 설명을 드릴 거고 지금은 손절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병아리반 첫 번째 1단계 연습을 하시는 분들이 수익을 너무 잘 내는 거는요, 바람직하지 않아요. 손절을 어떻게든 내가 집중해서 리스크를 내가 어떻게든 내 능력으로 줄여보는 연습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해야 될 거는 시그널과 같은 방향으로 고야 라인에서 게임을 시작해보는 연습. 근데 이게 좀 잘 안 되는 분들이 많아요. 내가 고야 라인에다가 예약을 걸어놨는데 자꾸 예약이 안 잡힌다. 나는 지금 뭐 몇 개를 걸어놨는데 한 개도 진행이 안 되고 있다. 그럴 수 있죠. 예, 대부분 처음 시작할 땐 그게 제일 어려워요. 우리가 1단계에서 해야 될 게 추세 보는 연습, 그 다음에 진입, 타점 잡는 연습, 그 다음에 손절, 익절 연습. 이 네 가지를 이제 주도적으로 하셔야 되는데, 추세 보는 거는 나중에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 추세는 내가 보려고 하지 말고 일단은 이 깜빡이 시그널대로만 하시면 되고요. 타점 잡는 연습, 진입 타점. 이게 바로 이 고야 라인에서 내가 게임을 딱 시작해보는, 그게 이제 타점 잡는 연습인데, 이게 어렵죠. 왜 어렵냐? 자, 시그널이 뜨면 알람이 오면 이때 와요, 이때. 그죠? L2 뜨고, L2는 다 그 시간에 오나? 라이브로 오고,
LL 알람이 다음 시간에 오죠. 이렇게 아무튼 가격이 쭉 올라간 다음에 알람이 와요. 그러면 내가 알람 보고 차트를 켜봤을 때는 이미 가격이 멀리, 고야에서 멀리 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고야에서 기다려야 되겠다 하고 여기다가 제가 선을 그어볼게요. 이 타이밍에 고야가 여기였으니까 요쯤에다가 예약을 걸어놨더니 예, 아무리 기다려도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6시간, 7시간, 8시간, 9시간, 10시간, 11시간을 기다려도 예, 고야 라인에 안 잡혀요. 당연하죠. 가격이 많이 멀리 가 있을 때는 가격이 오르고 오르고 오르면 고야 라인도 따라서 오르고 오르고 오르기 때문에 내가 예약을 걸어놓고 다른 일 하다 보면 이미 고야 라인은 올라가고 있고 나는 저 밑에다 예약을 걸어놨기 때문에 안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멀리 있는 거는 예약을 걸어놔도 시간이 지나면서 고야 라인도 움직이기 때문에 나를 안 두고 그냥 진행이 될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고야 라인의 현재 내가 트레이딩 하려고 하는 그 타이밍에 지금 고야 라인에 있는 걸 찾는 게 거래를 여러 번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죠. 그냥 걸어놓고 기다리는 것보다는. 근데 각자가 이제 그 내가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각자가 시간대가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그때그때 본인들이 짬짬이 시간을 보시면서 또 타이밍이 잘 맞는 때가 있어요. 매번 똑같진 않지만. 그래서 수시로 차트를 확인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지금 현재 고야 라인에 있는 거를 찾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 방법은 여기 보시면 우리 프리미엄 차트 위에 보면 고야 라인 차트라는 게 있어요. 요거를 이렇게 클릭해 보시면요. 뭐가 보이죠? 네, 차트들이 이렇게 조그맣게 나와요. 그러면 여기 핑크색 라인과 노란색 선이 보이시죠? 네, 핑크색 선과 노란색 선. 노란색 선은 10,000달러 구독하신 분들이 보는 스마트 선이고요. 선이 바로 고야 라인입니다. 3,000달러를 구독하신 분들도 이 라인 차트에서는 스마트 라인, 10,000달러 그 차트에 나오는 노란 라인까지 보실 수가 있어요. 너무 좋죠. 네. 그래서 이 차트를 켜놓으시고 지금 고야 라인에 있는 걸 찾으면 빠르겠죠. 자, 보세요. 자, 지금 보시면 XRP가 지금 고야 라인에 있죠. 네. 그죠? 그러면 XRP 지금 롱으로 진입해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수익이 나면 입절하시고 고야 라인이 뚫리면 대응하시고 또 봤을 때 이것도 고야 라인에 있네요. 솔라나. 네. 그리고 이건 다 다른 것들은 고야 라인에 멀죠. 자, 그러면 기다리는 것보다 지금 내가 시간 날 때 지금 당장 들어갈 수 있는 걸 찾아서 진입해 보는 게 좋다. 자, 이건 어때요? 요거는 링크는요. 지금 고야 라인에 있긴 한데 시그널이 롱이죠. 롱인데 캔들이 어디 있어요? 고야 라인 밑에 있어요. 예, 롱일 때는 캔들이 고야 라인 위에 있어야 되는데 이미 고야 라인 밑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롱으로 진입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예, 그래서 그 기준만 가지고 진행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고야 라인에 가까이 있는 것들을 찾아서 내가 트레이딩 할 수 있는 시간에 한번 들어가 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요것도 SUIU도 지금 요렇게 고야 라인 맞으러 내려오고 있다고 봤을 때 고야 라인에서 깜빡이 시그널이 현재 여기 롱이니까 고야 라인에서 롱으로 진입해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고야 라인에서 진입하는 거, 그 다음에 추세는 깜빡이 시그널대로, 그 다음에 익절, 손절 연습을 하는 거예요. 손절은 시그널이 바뀌면 그냥 클로즈 누르는 거. 네, 그렇게 손절을 하시고, 탈출 방법은 손들이 좀 연습이 된 다음에 따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손절 연습까지 됐고, 익절 연습에 익절. 자, 익절은 우리가 1단계에서는 목표가 돈 버는 게 목표가 아니라고 했죠. 그래서 익절은 그냥 1.2%로 자동으로 걸어버리세요. 왜냐면 이게 어디까지 갈지 이거를 기다리는 것 자체가 너무 많은 시간 동안 포지션을 갖고 있어야 되고요. 거기서 이 기준이 무너져요. 그러니까 돈을 더 많이 벌려고 하다 보면 내가 여기서 배워야 될 것들을 오히려 더
생각을 못 하게 되고 어떻게든 수익을 내려고 하는 데에만 자꾸 내가 집중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달 동안 배워야 될 건 그냥 운 좋게 2%, 3%, 5% 버는 그 운을 경험하시면 안 되고 익절은 그냥 1.2%로 고정을 해버리시고요. 배워야 될 것들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익절은 1.2%로 해놓으세요. 그런데 뭐 이거를 뭐 강압적으로 제가 대표님들의 각자의 돈을 가지고 하는 그 투자기 때문에 제가 무조건 그렇게 하세요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뭐 본인이 하기 싫으면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병아리반에서 우리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배워야 될 것들은 나만의 기준을 찾아가는 그 기초를 배우는 거거든요. 내가 이거를 트레이딩을 하다가 우리 회사에서 제공해주는 스코어 차트, 프리미엄 차트, 스코어 점수 뭐 있죠. 3주 차트 뭐 이런 것까지 다 내가 이해를 해서 이게 어디까지 정도는 올라갈 거라는 나만의 기준이 있으면 익절은 거기까지 기다려 봐도 돼요. 내가 만약에 이 SUIU가 여기 맞고 여기까지는 갈 것 같아. 그게 감이 아니고요. 우리 회사 차트를 기본 근간으로 해서 만약에 예를 들어 스코어 차트를 보고 여기까지는 갈 것 같아라는 나만의 기준이 있으면 익절을 기다리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냥 막연하게 1%는 너무 조금이고 난 더 먹고 싶어. 그냥 기준 없이 기다리잖아요. 그러면 얘가 갈 때도 있지만 그 가는 거는 그냥 운이에요. 재수 좋으면 가는 거고 아니면 그러다가 쭉 빠지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기준이 없는 트레이딩은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그냥 운에 내 돈을 맡기는 도박과도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익절을 어디까지 갈지 내가 아직까지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1.2%로 걸었을 때 우리가 고야 맞고 시그널대로 갈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1.2%로 걸면요. 대부분 익절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만약에 익절이 1.2%까지 안 가고 한 0.8%까지만 갔다가 다시 손실이 났다. 그래도 거기서 대응하는 방법을 배우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도 배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꾸만 우리 아카데미에서도 그렇고 병아리반 1단계 하시는 분들이 수익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자꾸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나는 왜 수익이 안 나요? 그럼 뭔가를 배우셨을까요? 내가 수익이 날 수 있는 기준을 이미 다 배우셨어요? 그게 아니라면 수익을 자꾸 내려고 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이 트레이딩을 아주 간단하고 쉽게 기본기만 딱 배운 다음에 그다음부터는 수익을 내는 거기 때문에요. 너무 큰 수익을 내겠다고 하면서 1.2% 익절을 안 걸고 그냥 운에다가 더 가면 끊어야지라고 한다는 거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배워야 될 것들을 건너뛰고 자꾸만 내 방식대로 내 감으로 이럴 땐 이렇게 되더라 저럴 땐 저렇게 되더라고 나의 경험만 가지고 했을 때는 당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해되시죠? 질문이 있으시면 하셔도 괜찮아요. 잠깐만요. 제가 스스로 음소거를 해제할 수 있도록 허용. 네, 음소거 이제 필요하시면 음소거 하시고 질문하셔도 되니까 제 강의 중간중간 하셔도 돼요. 왜냐면 기초 강의는 기본적인 건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현재 고야 라인에 있는 걸 찾아서 시그널대로 롱일 때는 캔들이 고야 라인 위에 있을 때. 자, 요거는 어떻게 될까요? ASTER이라는 코인은 깜빡이 시그널은 롱이지만 고야 라인이 근처에 있긴 한데 캔들이 고야 라인 밑에 있죠. 네, 요거는 롱으로 진입하시면 안 돼요. 그에 비해서 AAVE는 깜빡이 시그널 롱이고 캔들이 아직 고야 라인 위에서 놀죠. 그러면 고야에서 롱으로 진입해 보셔도 된다. 네. 진입했을 때 수익이 날 수도 있고요. 고야 라인 뚫고 내려올 수도 있어요. 그럼 고야 라인을 뚫고 내려오면 1시간, 2시간, 두세 시간 정도 숏이 안 뜨고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고야 라인 밑에서 머무르면 내가 들어간 정도 가격 똔똔 정도 됐을 때 한번 나와버려도 돼요. 탈출. 숏이 뜰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그게 어렵다. 그러면 숏은 그냥 손실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고야 라인, 유명 대표님께서 고야 위에서 가끔 S 뜰 때는 무시하신다 하셨는데, 병아리도 그렇게 하나요? 네. 어, 평균적으로 롱은 캔들이 고야 라인 위에 있을 때 뜨고요. 숏은 캔들이 고야 라인 밑에 있을 때 뜨거든요. 그런데 0단계는 LLSS나 뭐 이런 0단계는 그런 거 하고 아무 상관없이 롱 뜨면 고야 라인 위에서 뜨든 밑에서 뜨든 그냥 들어가고 숏 뜨면 다시 숏으로 바꾸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단계에 따라 틀려요. 그런데 시바진 어고를 하실 때는 1단계에 내가 시바진 어고로 거래를 할 거다. 기준이 0단계냐 시바진 어고야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시바진 어고를 기준으로 할 때는 캔들이 고야 라인 위에 있을 때 뜨는 롱이 맞아요. 네. 그리고 진입도 캔들이 고야 라인 위에 있을 때 들어가시는 게 맞아요. 이 니어를 한번 볼게요. NEAR. 큰 화면으로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AR. 자, 니어가 여기서 보세요. 여기. 네. 자, 내가 이 타이밍에 딱 차트를 켰어요. 이 타이밍에. 지금 마우스 보이시죠? 네. 켰는데, 뒤에는 캔들이 없었고, 깜빡이 시그널 롱이고, 캔들이 고야 라인 위에서 놀고, 내가 차트를 켰을 때 아침 8시에 여기 롱에 캔들이 고야 라인 근처에 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롱으로 진입을 했더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몇 프로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내가 진입한 데서부터 여기까지 2.32%까지 올라갔어요. 그럼 레버리지를 내가 2를 썼다고 했을 때, 레버리지 2를 썼다고 했을 때 4% 정도까지 갔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1.2% 익절을 걸었다면, 자, 네, 완전 순식간에 수익 보고 익절이 됐겠죠. 네, 그죠? 그런데, 어, 여기서 또 익절하고 나서 또 고야라인 맞길래 또 들어갔어요. 또 들어갔더니 여기서 롱을 잡았더니 또 요번에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진입이 되고 여기까지 올라갔으니까 0.9면 레버리지 2에 1.2%만 걸어도 또 수익 보고 나왔어요. 네, 너무 재밌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 또 들어간 거예요. 여기서 고야 라인 맞으러 또 오길래 여기서 또 진입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고야 라인을 진입이 되자마자 손실이죠. 네, 손실 고야 라인이 뚫려버렸어요. 예. 분명히 내가 들어갈 때는 앞에 캔들이 다 고야 라인 위에 있었는데 들어가고 나니까 캔들이 고야 라인이 뚫렸어요. 어라, 숏이 뜨겠네. 고야 라인이 무너졌네. 이 L2는 힘이 빠졌네. 그러다가 다시 다음 시간에 고야 라인 위로 올라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고야 라인이 뚫리면 당황하지 마시고 다음 시간 캔들까지 지켜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다음 시간에 캔들이 다시 힘을 내서 올라올 수도 있는데 이번은 힘을 내지 못하고 캔들의 몸통도 작아지고 캔들의 몸통 자체가 고야 라인 아래에서 1시간, 2시간째 머무르죠. 이렇게 머물렀죠. 그러면 그때는 어, 아무것도 모르는 초보 같은 경우에는 숏이 뜰 때까지 기다렸다가 숏이 떴을 때 요 정도에서 손절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만큼 손실이 커요. 그래도 이 시그널대로 손절해보는 내가 마이너스가 지금 엄청 크더라도 시그널이 숏이 뜨면 나는 쿨하게 손절하는 연습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소액으로 이 연습을 이 훈련을 시키는 거거든요. 이게 일부러 손실을 크게 났을 때 손절을 할 수 있는 그 트릭을 시키는 거예요. 네. 돈을 벌어야 되는 게 목적이면 당연히 이때 손절하면 손실이 크죠. 다른 방법을 더 연구를 해드려야 되는데 지금 1단계는 금액이 마이너스가 크더라도 시그널이 숏이 뜨면 가차없이 손절하는 그런 연습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은 반대 시그널이 떴을 때 그냥 생각 없이 손절하시고 조금 그래도 경력이 있으신 분들은 캔들이 고야 라인 밑에서 2시간 이상 놀고 있고 그 다음 시간에도 분위기가 쭉 빠지죠. 숏은 안 떴는데 그러면 이때쯤에는 손절을 하셔도 돼요. 네. 그리고 얘가 여기서 만약에 조금 올라서 고야 라인 근처까지 만약에 온다 하면 그때 손절하셔도 돼요. 그거를 호출이라고 해요. 내가 들어간 시점에서
추세가 바뀌었는데 다시 추세가 상승할 기미가 없이 캔들이 고야 라인 밑에서 놀면 손실을 줄이고 그냥 한번 확 나오는 거. 예, 그걸 탈출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손절하는 것보다 여기서 손절하는 게 저기 손실이 줄기 때문에 음, 이게 바로 1.5단계 정도 되면 탈출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탈출 연습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전하실 때는 리스크를 줄여야 되니까 그때는 이 탈출의 기법도 필요하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 아까 질문에서 고야 라인 위에서 가끔 S가 뜰 때 무시한다는 거는 그거는 맞는 말이에요. 예, 시바지노고로 하실 때는 고야 라인 밑에서 뜨는 숏이 더 힘이 세고 캔들이 고야 라인 위에 있을 때 뜨는 롱이 더 힘이 셉니다. 자, 아직 확정되지 않은 변동 시그널이 떴을 때도 손절하는 것이 맞는지요? 이거는 그 시그널이 뜨면 내 눈에 시그널이 보일 때 손절하는 게 맞아요. 맞는데, 그게 이제 초보 입장에서는 시그널을 믿고 시그널이 뜨면 그냥 쿨하게 손절하는 연습, 감정 없이 쿨하게 손절하는 연습이 목표이기 때문에 변동이 떠도 바로 손절을 하시는 게 맞아요. 맞는데, 만약에 내가 손절을 너무 잘해요, 이제. 그래서 탈출을 배워야 되는 1.5단계가 되면, 그때는, 변동 시그널이 뜨면, 시그널이 뜨고, 이렇게 다시 쭉, 이렇게, 고야 라인 아래에서 머무르다가, 요때도 변동 시그널이 떴을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러면, 타이밍을 보면서 변동 시그널이 그 타이밍 안에 손실이 줄어들었을 때 탈출을 하셔도 됩니다. 예. 그래서 그거는 이제 1.5단계가 되면 조금 융통성 있게 손실을 줄이는 연습을 하시는 게 좋고요. 이때 변동 시그널이 뜨고 그게 확정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그 순간이 사실은 추세를 알면 이때는 진입을 안 하실 수 있는 확률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단계 초보들은 추세를 모르기 때문에 이럴 때 롱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사실 추세를 아는 게 가장 최종 목표예요. 이게 제일 나중에 이제 내가 깨닫게 되는 제일 강력한 실력인데요. 추세를 알면 이때는 아마 안 들어가실 수 있어요. 근데 그 추세를 알기까지는 기간이 필요하죠. 내가 트레이딩 해보는 그런 경험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경험 쌓을 때는 요럴 때 들어가셨을 때 어떻게 대응할지를 이제 직접 해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저 같으면 이때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자, 요때 내가 추세를 모르고 여기서 고야에서 롱으로 진입했다고 해볼게요. 저는 이때 보시면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자, 고야 라인이 완전히 몸통이 이렇게 고야 라인을 아래로 내려앉았잖아요. 절반이 아니고 몸통 자체가 고야 라인으로 쭉 빠졌죠. 네, 빠지고 그 다음 시간에도 캔들이 고야 라인에서 이렇게 머무르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 타이밍에 내가 들어간 가격에서 요렇게 꼬리가 요렇게 올라올 때, 여기 보시면 꼬리 보이시죠? 꼬리가 고야 근처에 왔을 때, 고야 근처 정도 오면 저는 이때 나와요. 예. 이 캔들 자체가 한 번에 고야 라인을 몸통이 거의 절반 이상이 다 뚫었고, 그 다음 시간에 살짝 올라올 때, 요 정도의 손실만 보고 저는 한번 탈출합니다. 예.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추세를 확인하고, 횡보거나 아니면은 상승 추세에 아직 여력이 있다. 그러면은 이제 기다렸다가 다시 롱으로 진입하지만 만약에 내가 이때 잘못 들어갔다 하더라도 추세를 확인해서 변동 시그널 숏이 엄청 많이 뜨고 라인 차트가 아래로 내려가는 숏 추세다 그러면 바로 다음 시간에 이렇게 잠깐 올라올 때 손실을 줄이고 탈출하는 것을 저는 지금은 할 수 있죠. 근데 그게 만약에 어렵다.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그냥 숏 뜨면 손실이 커도 버리는 연습이 필요하다.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변동 시그널이 뭔가요? 깜빡이 시그널 중에 변동 시그널이 있나요? 있지요. 자, 변동 시그널은 뭐냐면, 자, 보여드릴게요. 봅시다. 어디 있죠? 여기. 변동 시그널. 이번 시간엔 변동 시그널이 없네요. 잠깐만요. 새로 고침 한번 해보고.
아, 있네요. 맞네요. 자, 제가 뭐 했어요? 필터에서 변동 시그널 S를 클릭했어요. 예, 변동 시그널 S를 클릭했더니 이렇게 떴어요. 예, 여기에 보면 프리미엄 변동 시그널에서 S2 25년 11월 25일 19시 1분에 떴죠. 그럼 지금 19시 20분 19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시간 1분에 S2가 떴다는 얘기예요. 그게 자, 차트를 한번 실제로 볼게요. 자, 차트를 켜봤더니 프리미엄 차트에서 어때요? 이번 시간에 지금 완성되지 않은 17시대 캔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현재 S2가 떴어요. 숏이 이번 시간에 떴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 S2는 지금 현재 7시 19분이잖아요. 20분. 8시 땡 되기 전까지 이게 안 없어지고 계속 깜빡거릴 수도 있고 8시 땡 되기 전에 언제든지 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변동 시그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얘가 만약에 8시 전에 사라지면요. 그냥 없어져요, 여기. 예, 없어요. 언제 나는 뜬 적이 없어. 이런 식으로 깜짝같이 없어지는데 8시가 될 때까지 이 S2가 안 없어지고 계속 깜빡거리고 있으면 9시가 아니, 8시가 되면 다음 시간 캔들이 만들어지겠죠. 다음 시간 캔들이 만들어질 때까지 이 S2가 안 없어지고 깜빡거리면 그때부터는 이 S2는 평생 동안 안 없어지고 확정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1시간 안에 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캔들이 완성되기 전에는 지금 뜬 시그널은 언제든지 없어질 수 있다. 그런데 이 캔들이 완성되고 다음 시간 캔들이 시작될 때까지 이 깜빡이 시그널이 켜 있으면 그거는 확정이다 이 뜻이에요. 네. 그래서 내가 이것도 이제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 내가 여기에서 롱으로 진입을 했어. 이 타이밍에 롱 보고 여기서 롱으로 들어갔는데 다음 시간에 숏으로 내려왔죠. 그 다음 시간에도 캔들이 내려왔죠. 회복하는 듯 하더니 이번 시간에 숏이 떴어요. 그러면 지금 내가 손절하는 거예요. 예, 롱으로 들어가서 지금 숏이 떠서 가격이 여기서 이만큼 손실이지만 숏이 떴기 때문에 손절을 탁 했어요. 지금 손절을 했더니 얼마가 마이너스예요, 지금. 여기서 들어가서 여기까지 하니까 1.2%, 예, 거의 한 2.4% 정도가 마이너스가 된 거 레버리지 이쓰고 2.4% 손실 보고 손절을 했더니 이따가 한 50분쯤 되니까요. 한 30분 지났더니 얘가 갑자기 없어지는 거예요. 예, 7시 50분쯤 되니까 숏이 없어지고 다시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는,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왜냐면 시그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손절을 할 때 변동 시그널을 보고 손절하는 분도 있고 확정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분도 있는데요. 1단계는 변동 시그널이라도 시그널이 내 눈에 보이는 순간 손절하는 게 맞아요. 네. 그리고 일지를 쓰실 때 내가 손절하고 나서 변동 시그널이 없어진다 하더라도 변동 시그널을 보고 칼같이 손절 이렇게 쓰시면 돼요. 왜냐하면 손절 연습이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변동 시그널 이해되셨을까요, 써니님? 아, 필터에서 변동 시그널 말씀하시는 거군요. 네, 그건 압니다. 네. 지금 이렇게 이번 시간 캔들에 떠 있는 그 시그널이 변동 시그널이에요. 이게 다음 시간 캔들이 만들어질 때까지 언제든지 없어질 수 있어요. 이러다가. 자, 전지훈 님이 L 시그널 뜨고 고야 라인을 뚫었을 경우 그 다음 봉에서부터도 시바지 노고를 적용해도 되는 거죠. 어? 무슨 얘기일까요? L 시그널이 뜨고 고야 라인을 아래로 뚫었을 경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대답해 주시죠. 아래로 뚫었을 경우 전지훈 대표님 맞아요? 위로 뚫었을 때 L 시그널이 뜨고 그렇죠. L 시그널이 밑에서 떴어요. 그러면 고야 라인 밑에서 L 시그널이 뜨고 그랬을 때, 그러니까 모든 것은요, 내가 진입하려고 할 당시에, 내가 지금 트레이딩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시그널이 L이고, 캔들이 고야 라인 위에 위치해 있으면 오케이예요. 예. 그런데 내가 진입하려고 할 당시에, 시그널은 롱인데, 캔들이 고야 라인 밑에 있으면 진입하시면 안 돼요, 롱으로.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진입하려고 하는 당시에 캔들이 고야 라인 위에 있으면 롱일 때는 들어가셔도 됩니다. 시간 도중에 시그널이 뜨는 걸 변동 시그널이라고 하는군요. 감사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뭐 정각 1분에 뜰 수도 있고 정각이 될 때 뜰 수도 있는데 이 캔들,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캔들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변동 시그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텔레그램 방에 뜨는 시그널은 확정과 변동 시그널이 모두 섞여 있을 수 있는 것일까요? 텔레그램 방에 뜨는 시그널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텔레그램 방에 텔레그램 방 뭐, 시그널 말고 고야 스마트 시그널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시그널을 받을까요? 그 스마트 LN 시그널은 확정되고 다음 시간에 알람이 와요. 예. 그리고 잠시만요. 최근에 온 요 시그널 한번 보겠습니다. 7시 11분. FE, FET가 언제 알람이 왔냐면 SS 알람이 7시 12분에 왔거든요. SS 알람이 요때 왔죠, 요때. 이때. 지금 7시 12분이면 이 시그널은 6시에 뜬 알람이 7시에 와요. 네. 스마트 알람은 지난 시간에 그 알람 시그널 뜬 게 이번 시간에 알람이 옵니다. 그다음에 레버리지 2를 쓰면 만약 제가 20만 원이 시드라면 10까지만 주문이 가능한 거죠. 네네. 그 거래소에 그게 거래소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레버리지 2를 썼을 때 내 돈이 10만 원이 있다면 그걸 10만 원을 레버리지 2를 쓰면 20만 원으로 만들어주는 거래소가 있고요. 레버리지 2를 쓰면 내가 만약에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20만 원이 시드라면 레버리지 2를 쓰면 10만 주문이 들어가는 그런 거래소가 있어요. 거래소마다 그건 달라요. 그래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거 아까 이 곽 기자님 어떤 시그널인지 저한테 지난 시간에 온 텔레그램 알람을 알려주시면 제가 그거 보고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더 이상 궁금하신 건 없으실까요? 박 기자님이 이제 그것만 한번 얘기해 주시면은, 이 스마트 알람은 알람이 온 타이밍은 전 시간에 뜬 알람이 오는 게 확실하고요. 만약에 스마트 알람 말고 다른 알람이 궁금하시다면, 지난 시간에 알람 온 거를 보고 그 코인을 알려주시면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빅엑스라면 10 이상은 주문을 넣을 수, 맞아요. 빅엑스는, 이게 레버리지이면 반만 잡히는 거죠. 예. 근데 바이낸스가 아마 2배가 되나 아무튼 거래소마다 조금씩 그게 적용되는 게 달라요. 그거를 설정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래소마다 다 그 기준이 다르다 보니까 그걸 설정으로 변경이 되는 데가 있고 아니면 고정이 되어 있는 데가 있고 아마 그럴 거예요. 현재 7시 알람이 없어서 제가 확인이 어렵습니다. 확인 후에 다음 주. 예, 예. 그럼 뭐 6시 알람이나 그런 거 알려주셔도 돼요. 그 LL 알람이 아니신 거죠, 그러면? 뭐야, 스마트 시그널. 네. 스마트 시그널은 어쨌든 전 시간에 온 게 이번 시간에 알람이 온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6시 알람이 떴기 때문에 7시에 이렇게 알람이 왔어요. 자,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처음 내가 이제 차트를 구독해서 이제 트레이딩을 좀 해보려고 한다 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한 달은 돈을 버는 달이 아니고
기준을 배워가는 굉장히 기회가 많이 있고, 그 다음에, 많은 기법들이 있는 이 무궁무진한 트레이딩 세상에서 기준을 만들어가는 그 기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기준이 무조건 0단계가 정답이에요. 시바지노고가 정답이에요. 이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내가 너무 아는 게 없기 때문에 기준을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트레이딩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추세를 이해하는 것과 내가 얼마의 가격에서 진입을 하냐, 롱으로 가냐, 숏으로 가냐, 얼마를 먹고 나오냐, 익절, 어느 만큼 리스크를 감당하냐, 손절. 이 기준 5가지 정도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내가 배워가기 좋은 기준이 시바진 어고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이렇게 복잡하게 트레이딩 하는 거 싫어. 그런 분들은 그냥 0단계로 뭐 내가 하는 일이 바쁘다거나 차트를 들여다볼 수 없다거나 시간 투자를 할 수 없는 분들은 0단계로 정말 시그널대로만 따라 했을 때 한 달에 평균 수익률이 ZEC가 지금 가장 좋잖아요. 0단계 하기에. 0단계에 적합한 코인이 있고 적합하지 않은 코인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유명 대표님이 그거를 이제 혼자 해보고 ZEC와 바이오라는 코인을 추천을 해드렸고 바이오는 선물로 하기에는 펀딩피가 1시간에 한 번씩 계산이 되다 보니까 만약에 펀딩피를 지불해야 되는 그 포지션에 있을 때는 지출이 계속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바이오는 지금 이제 추천하지 않고 있고요. ZEC가 이제 0단계로 따라했을 때 시그널대로만 따라했을 때 수익률이 크다 보니까 저희가 추천해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나는 트레이딩을 배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1단계 시바진 오고를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시바진 오고는 1단계에서 돈을 버는 게 목표가 아니라 기준들을 배워가는 거예요. 한 달 동안. 그래서 한 달 동안 아주 소액으로 10만 원, 20만 원으로 연습을 충분히 하신 다음에 내가 1% 정도씩은 하루에 3번, 1.5%씩 2번, 이렇게 하면 3%는 충분히 수익이 나잖아요. 그럼 내가 3% 수익을, 하루에 1%씩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기술을 배웠다, 한 달 안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00만 원을 딱 준비하세요. 돈 많이 넣지 마시고요. 그냥 시드 딱 100만 원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90일이면 3개월이죠. 3개월 동안 매일 아주 작게 3%만 잡아서 이 100만 원을 계속 몰빵하면서 하루에 3%만 수익을 내보세요. 그러면 100만 원이 3개월 후에 1,400만 원이 돼요. 그럼 이 중에서 부동료 빼고, 그죠? 빠졌죠, 이미. 그리고 나머지 뭐 한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는 현물로 반드시 출금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300만 원. 자, 300만 원 가지고 2개월만 해볼게요. 60일. 3% 하면 얼마 돼요? 1,700만 원 또 돼요. 2개월 만에 300만 원이. 그럼 나는 선물을 100만 원으로 시작했는데 이미 현물도 500만 원, 1,000만 원치 사놨고, 그죠? 또 시드도 점점 늘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출금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여기서 계속 시드를 1,000만 원, 2,000만 원 늘려가다가 한 방에 내가 판단 잘못하고 심리가 적용이 안 돼서 시드를 다 잃으시면 0이 되잖아요. 그동안 열심히 트레이딩 한 게. 그러니까 현물로 출금하는 습관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서 또 1,200만 원 현물 사고 또 200만 원 가지고 부지런히 하시면 또 1,000만 원 되죠.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게 바로 선물의 장점이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코인 모으기는 질문 써니님. 코인 모으기는 선물을 코인으로 거래하는 건가요? 초보는 코인 모으기와 현물 중 어느 것이 좋을까요? 코인 늘리기. 코인 늘리기는 코인 M이라는 선물이에요. 선물. 음, 그건 선물 게임인데, 자, 우리가 트레이딩을 하실 때 현물과 선물이 있죠. 그럼 선물은 계정에선 안 되잖아요. 선물이 법으로 금지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정을 활용해서 우리가 이제 바이낸스나 빙엑스나 이런 데를 쓰는데 이 바이낸스나 빙엑스에서 선물을 할 때 우리나라 돈으로는 안 되죠. 원화가 안 되죠. 그래서 뭘로 해요, 우리가? 테더라는 달러를 코인으로 만든 테더라는 그걸 가지고 달러를 가지고 선물 롱숏을 하잖아요. 그런데 코인 늘리기는 선물인데 테더로 하는 게 아니라 코인으로 롱숏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코인엠 리플을 할 거다. 리플 늘리기를 할 거다. 그러면 현물로 리플을 사야 돼요. 스팟. 해외 계정 스팟에서 리플을 딱 사요. 그럼 리플 100개를 샀어요. 그러면 그 리플 100개를 가지고 롱숏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롱으로 돼서 2% 수익이 나면 원래는 달러를 가지고 롱숏을 하니까 버는 거죠. 몇 달러 몇 달러 버는 거죠. 그런데 선물 코인 M에서는 리플을 가지고 수익이 나면 리플이 들어와요. 개수가 리플 개수가. 그래서 그게 이제 그 시드가 헤더냐 리플이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게 코인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초보는 코인엠은 선물이에요. 말 그대로. 이것도 리스크가 있죠. 그래서 코인을 모으실 거면 초보분들은 현물이 훨씬 안전합니다. 선물은 태도를 가지고 내가 충분히 추세도 알고 수익률이 확실할 때 그때 이제 코인엠에서 리플을 가지고 늘리기를 하시면 되는데 어, 코인엠은 만약에 내가 방향을 맞췄을 때는 괜찮은데요. 반대로 갔을 때는 손실이 클 수 있어요. 자, 이 말을 이해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코인 M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 내가 리플을 사서 리플 100개를 가지고 올라갈 것 같아서 롱으로 베팅을 했어요. 그런데 수익이 좀 나는 듯 하더니 갑자기 비트코인이 쭉 빠지면서 숏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면 나는 롱으로 베팅했는데 반대로 갔죠. 그러면 지금 마이너스가 되잖아요. 만약에 거기서 손절을 잘 하면 다행인데 코인이 개수가 팍팍팍 줄어드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손절을 못했어요. 그랬더니 얘가 계속 마이너스가 점점 점점 계속 추세가 하락이야. 그러면 포지션도 마이너스라서 손실인데 내가 시드로 갖고 있는 게 움직이지 않는 테더가 아니고 달러가 아니고 뭐예요? 리플이죠. 그러면 리플이 시드였는데 지금 리플 값이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럼 시드가 점점 값어치가 줄어들죠. 그래서 레버리지 2만 썼다 하더라도 코인엠에서 롱 잡고 있는데 숏으로 내려갈 경우에는 청산가가요. 레버리지 2를 썼는데도 점점점 올라와요. 그래서 리스크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손절을 잘하거나 추세를 확실히 알면 괜찮지만 반대로 잡고 있을 때는 레버리지 2만 써도 코인엠은 청산당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알고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초보분들은 아직까지 추세나 이런 것들을 잘 모르고 어려울 때는 코인 모으는 건 안전하게 현물로 개수 모으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고야 알람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팁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야 알람은 20개의 코인을 내가 마음대로 등록했다가 해지했다가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0단계 하시는 분들은 그냥 한 가지의 코인만 알람이 계속 오면 어때요? 나중에는 처음에는 알람이 오면 알람 등록해 놓고 알람이 오면 계속 들여다보죠. 근데 계속 알람이 오면요. 이제는 그냥 오나 보다 하고 안 보게 돼요. 예, 그래서 너무 많은 코인을 등록해 놓으면 그냥 양치기 소년처럼 계속 알람이 오기 때문에 그거는 비추. 예. 그러면 이제 내가 만약 0단계를 한다. 그러면 알람을 다 끄시고요. 그냥 스마트 LLSS 시그널만 아니면 프리미엄 시그널. 그러니까 스마트 라인 그 만달러 구독하시는 분들은 스마트 시그널 하나만 켜놓으시고 뭐 나 0단계 ZEC로 할 거야 그러면 ZEC만 알람을 해놓으세요. 내가 거래하는 코인만 등록을 해놓으세요. 그래서 알람이 울렸을 때 리버스 버튼만 누르시면 그건 0단계고 어 스마트 시그널에도 스마트와 프로가 있고 프리미엄 시그널에도 네, 그렇죠. 그러니까 둘 중에 내가 듣고 싶은 알람만 활성화시켜 놓으시면 돼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스마트를 지금 쓰고 계신 것 같은데, 스마트 시그널은 LLSS가 오는 게 아니라, 뭐, 데드크로스 이런 게 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 만약에 0단계를 한다, 그러면 스마트 알람은 꺼놓으시고, 스마트 프로를 켜놓으셔야죠. 그래야 LLSS가 오니까. 그래서 둘 다 켜놓으면 너무 복잡하니까, 내가 필요한 알람만 활성화해 놓으시면 돼요. 시바진 어고를 한다 하면, 저거를 하셔야죠. 그 뭐지? 프리미엄. 네, 프리미엄 시그널에서 프리미엄 프로 말고 프리미엄으로.
그래야 L, S2, 뭐 L2 이런 게 오니까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음. 앞에 있으면 진짜 정신없어요, 알람. 그래서 필요한 것만 놔두고 나머지는 이걸 비활성화 하시면 됩니다. 위에 보면 보라색 버튼이 있거든요. 그거를 클릭하시면 보라색 버튼이 꺼지고 다시 키면 켜지고 그걸 이제 필요 없는 알람은 꺼놓으시면 되겠죠. 특히 6.4나 급등락 이런 알람들은 꺼놓으셔야 돼요. 6.4는 매 시간에 시간마다 한 번씩 오기 때문에 너무 정신없죠. 자, TP 1.2, SL2를 항상 해야 되나요? SL2만 걸어 놓으면 안 되나요? 손실은 최소화하고 입절은 극대화 전략. 이거는 이제 입절이 어디까지 갈지를 안다면 가능한데 사실은 연습 기간이 끝나고 내가 실전을 들어간다고 하면 익절보다는 손절을 거는 게 맞아요. 예, 손절을 더 필수적으로 걸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1단계에서는 손실이더라도 추세가 바뀌면 손절할 수 있는 그 용기를 배워야 되기 때문에 손절을 걸지 말라고 하는 거고요. 실전을 들어가면 반드시 손절을 입력하셔야 돼요. 그런데 손절을 2%로 넣는다는 건 어떤 근거인가요? 이게 근거가 있어야 돼. 내가 왜 2%로 넣는지에 근거가 있어야 돼. 이게 맞다, 안 맞다를 제가 말씀드릴 수 없는 게 본인의 근거가 있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그냥 막연하게 2% 정도면 그냥 손절하면요. 평균적으로 코인마다 좀 다르지만 나를 손시키고 나는 롱으로 잡았는데 TP를 안 걸고 만약에 손절을 2% 걸었어요. 그러면 나를 손절시키고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해되세요? 네, 손절을 시켜버리고 다시 수익 구간으로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손절을 거는 방법은 따로 있어요. 그것도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손절은 어떻게 거냐면, 자, 이것도 정답은 아니지만 확률적으로 이게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뭐 다르게 하셔도 돼요. 본인의 기준이 있다면. 자, 만약에 내가 여기서 예를 들어 여기서 롱을 잡을 수 있겠죠. 롱. 깜빡이 시그널이 롱이고 여기 고야 라인 맞았으니까 롱을 잡는다고 했을 때 자, 추세를 내가 안다면 여기서 롱은 안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추세를 아직 저기 초보분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자야 된다 뭐 이럴 때 손절을 걸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올라가는 거는 보세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0.87%예요, 지금. 0.9%. 여기 꼬리 끝까지 갔을 때 0.9%까지 갔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내가 고야에서 롱 잡았다고 치면 0.9% 갔다가 그다음부터는 떨어지기 시작했죠. 근데 내가 이때 걸어놓고 그냥 잤다고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익절을 1.2%로 걸었다면 추세가 바뀌는 이 타이밍에도 익절의 기회가 와요. 예. 그래서 익절을 극대화한다는 건 집중해서 계속 보고 있거나 이게 어디까지 갈 거라는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 근거가 있는데 기다리는 건 괜찮아요. 예. 말씀드리지만. 그런데 근거가 아직 나한테 없다면 1.2%가 확률이 높기 때문에 1.2%로 입절을 걸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내가 롱으로 진입해서 1.2% 입절을 걸고 손절을 또 걸어야 되겠죠? 자, 손절은 어떻게 거냐면요. 자, 여기서 내가 롱을 바라보고 들어가야 되는데 손절은 반대로 갔을 때 어떻게 할 거냐를 거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단 여기서 반대로 간다는 건 고야가 뚫려야 돼요. 그죠? 고야가 뚫리고 추세가 완전히 숏으로 바뀌었을 때는 다시 롱으로 올라갈 확률이 낮아지죠. 그러면 그때는 이 게임을 졌다 하고 손절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제 안 들여다보고 자야 된다 했을 때, 자, 일단 첫 번째로 고야가 뚫려야 돼. 그럼 캔들이 고야가 뚫리고 지지까지, 그러니까 고야가 뚫리면 한 요 정도 내려왔다고 했을 때, 뒤에 캔들을 봤을 때 여기가 이제 꼬리들이 있죠. 그리고 긴 장대가 있죠. 여기가 지지죠, 지지. 그러면 요 지지나 아니면 요 꼬리, 예, 요런 꼬리들
그런 꼬리들을 기준으로 이렇게 손절을 거는 거예요. 퍼센트로 건다기보다는. 그랬을 때 여기서 1.2% 익절을 걸었다면 익절되고 끝 됐을 거고요. 만약에 익절을 안 걸었다면 예, 여기서 익절 구간이 있었는데도 당연히 이까지 와서 손절이 됐겠죠. 그래서 손절은 지지보다 약간 밑에 거는 게 오히려 더 좋아요. 예. 그래서 이제 2%로 거는 거는 확률이 좀 낮아요. 이렇게 수익이 저기 조금 짧게 손절되고 뭐 손절을 줄이는 경우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많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퍼센트로 거는 거는 조금 비추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기준이 이 지지 추세가 바뀌고 고야가 뚫렸을 때 근처의 지지보다 살짝 밑에 뭐 이런 식으로 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이제 질문이 없으시면 너무 길게 하면 또 집중이 안 되시니까요.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마쳐도 될까요? 네, 오늘 이 영상은 제가 녹화했으니까 이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없으시죠? 네, 고생 많으셨고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본사에서 뵐게요. 네, 수고 네, 많으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아, 카메라도 켜셨구나. 지금 봤어요. 화면 보느라고. 고생하셨어요. 여기 대구인가요? 대구에 많이 네, 계시네요. 네, 반갑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셰익 대표님, 수선 대표님, 저녁때 맛있게 드시고요. 나가겠습니다.